자, 4회 가시죠. 자, 계층 구조 틀린 것은 자치계층은 주민참여 등 정치성, 행정계층은 효율성이 중시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자치계층은 두 개밖에 없어요. 광역, 기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충청북도 청주시까지가 자치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슨 동, 또는 무슨 몇 통 몇 판까지, 몇 통 몇 판까지는 잘 기억 안 하시지만 그건 전부 다 무슨 계층이에요? 행정계층이죠. 됐습니다. 2번 한국의 경우 2계층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주와 세종은 단층제 맞죠? 제주와 세종은 단층제입니다. 자, 3번 자치단체인 구, 흔히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두는 거 맞죠?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시에도 둘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특별자치시에도 둘 수 있어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에만 못 두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시군과 이건 아주 중요한 이건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자치구가 자치권이 약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4번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게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을 빼면 맞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무슨 구? 행정구가 있고, 이게 여러분 청주에 4개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3번도 틀릴 소지가 있겠지만 넘어가도 되겠죠? 객관식은 확실히 틀린 것을 골라줘야 되니까. 됐습니다. 2번 행정통제 타당한 것은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 통제준처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약간 이런 성격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도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무슨 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죠. 여러분들은 운도 안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2000년대 중반에 중선이 9급, 7급 공무원들을 엄청 지금도 뽑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거기는 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거 다 같은데 딱 하나가 들어가요. 공직선거법이라고. 근데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법 조문만 열심히 보고 가면 돼. 붙는 순간 개혁의 무풍지대죠. 코로나 사태에 뭘 하겠어. 거기는 감사원도 잘 안 온다니까. 전형적인 통제기관은 아닌데 독립기관이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사원 정도가 감사원도 틀렸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맞을 수도 있겠다. 감사원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이니까 독립통제기관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독립통제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2번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행정심판, 고충민원 처리, 내부 고발 기능을 수행한다. 됐습니다. 자, 행정심판, 고충민원 처리, 내부 고발이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3번)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참모적 조직장치, 내부 통제체제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틀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언론과 전문가는 행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는 공식적 통제입니까? 비공식 통제입니까? 비공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2번에 1번이 맞고요. 2번은 맨 끝에 있는 외부 통제기관이라는 말이 틀렸죠? 왜?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차 기능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인사조직이에요. 인사조직 예산. 그죠? 이게 서로 크로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부처가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하려면 누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어떤 부처가 경력 개방행을 지정하려면 또는 개방행 직위를 채용하려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그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통제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리더십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서번트 리더십, 부하 직원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 이게 이제 우리 섬김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김 리더십 됐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부하들을 고무시킨다. 3번 거래 리더십은 보수적이며 현상 유지적이다. 4번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는 좀 됐습니다. 답은 2번이죠. 도전적 임무를 부여하고 부하들을 고무하고 격려시키는 것은 영감적 리더십이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의 강한 어떤 지배성, 높은 도덕심 등에서 오는 특이한 특출난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카리스마적 리더십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4번 예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됐습니다. 예산은 예상적 수치, 정부활동을 뒷받침할 수 없다. 예산은 예상적인 수치는 맞지만 정부활동의 회계적 표현이라 그랬죠. 정부활동을 사실상 뒷받침합니다. 2번 가장 개념적이고 투자지향적이다. 기획이죠. 기획이 개념적이고 투자지향적입니다. 이 개념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죠. 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2025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요? 25년에 대한 뭘 잡아가는 거죠?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비전 2025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져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머스그레이브는 예산 정향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머스그레이브의 주장이 아니라 알렌식. 예산에서는 여러분 혹시나 학자 놓으면 거의 다 알렌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력이 있지만 국민의당 구속력은 없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말도 놓을 수 있어요. 예산으로 세금을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산으로 세금을 신설할 수 없다. 요 회차는 몇 번 문제 빼고 좀 쉽습니다. 5번은 너무 쉽죠. 다음은 뭡니까? 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 거. 공유제조. 그렇죠? 공유제조. 배제가 불가능하니까 공유하는 게 더 쉐어하는 거죠. 그렇죠? 1번은 뭡니까? 요금제고. 2번은 어이구야 오타가 또 있네. 택시인 거 아시겠죠? 하긴 또 공유 택시가 있으니까 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죠? 사적제 시장제죠. 됐습니다. 3번은 딱 봐도 그죠? 공공제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쉽습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직적 폐쇄성보다 수평적 폐쇄성이 높다. 2번 신축적 인력 배치를 통한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렵다. 3번 직무분석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에 유리하다. 4번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가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됐습니다. 딱 봐도 답은 3번이죠.
대규모 조직에 유리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죠. 7번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정치체제와 정치의 관계를 혼란 관계로 보면 정치체의 도차 영향력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인정하죠. 이거는 혼란 관계는 증감이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키와 로카드는 단선적 모형에서 정치체제는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요? 환경이 전혀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도슨과 로빈슨은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 관계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슈퍼리어스 사기 허위 맞죠? 사기 허위가 되겠습니다. 크누드와 매크로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역소득, 타정부의 보조금, 지역소득이나 타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정치 환경이죠. 그죠? 정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누드와 매크로는 혼란 관계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죠? 이쪽보다는 정치체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번이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3번이 확실하게 맞죠? 됐습니다. 크누드와 매크로는 1번 무슨 관계? 혼란 관계.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3번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그죠? 됐습니다. 자, 8번 정책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차 영향 분석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변화. 모형 내의 변화는 뭡니까? 민감도 분석이죠. 이게 이제 상황 의존 분석은 모형 외입니다. 상황 의존 분석 옆에 쓰시고 조그맣게 모형 외 됐습니다. 이걸 제가 이건 정책은 아닌데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주는 크게 두 개, 참과 처음처럼 있죠. 갑자기 처음처럼이 가격을 50% 인하했어요. 그러면 반대 회사에서는 매출이 확 떨어지겠죠. 100원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매출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이건 민감도 분석이죠. 왜냐하면 수요 공급은 뭐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격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최근에 막걸리나 와인, 그죠? 이 시장이 급상승하고 있으면 또 소주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거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죠. 모형 밖에 있는 뭐라고요? 외부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상황 의존 분석이고, 우리가 애초에 설계한 모형 내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죠. 의사결정 나무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합니다. 상황을 불확실성을 고려하죠.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는 여러분 많이 보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근데 너무 직관, 이거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yes, no. 북한이 이번 대화에 응할까? yes. 그런데 대화의 주제는 세계일까? 대화의 주제는 5개인가? 또 이렇게 yes, no.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나무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yes, no 이렇게 그려 나가면 이걸 이제 진짜 정책 결정자한테 보여주고 이게 이제 참모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여기 와 있고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엔 맹점은 yes, no가 50%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쪽이 한 80% 정도 될 수도 있잖아.
확률을 넣지 않는다는 게 좀 그죠? 둘 다 동등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그냥 저런 겁니다. 의사결정나무 상황이 뭘 전제한다? 불확실성을 전제한다는 거죠. 선형기획 한정된 자원의 최적 결합 알고리즘 됐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극대극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 됐죠? 선형기획은 한정된 자원의 최적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아주 폐쇄 체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명목집단법은 자 투표 맞죠? 명목집단법의 키워드는 무슨 토론? 제한적 토론. 제한적 토론, 즉 조별 토론 이후에 그죠? 투표를 통해 이 핵심이죠. 뭐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거나 집단적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깔끔하죠.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대충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이게 명목집단법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이걸 이끌어 나가는 주제자가 되게 중요해요. 100명을 투표하는데 대충 봤더니 예를 들면 뭐 55대 45가 나오잖아. 그러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거든.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야. 명목집단법 할 때는 딱 봐서 어떻게 하냐. 80대 20 놓으면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리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고 해야 돼요. 무슨 극단적으로 뭐 49대 51이 놓으면 이거는 진짜 영국 보십시오. 영국 지금 브렉시트 탈퇴한다고 결정이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탈퇴 안 되고 있잖아요. 누구 표현대로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이혼 소송이라 그러더라고. 아마 내가 보기 못할 것 같아. 요즘에도 뭐 그만합시다. 넘어가시고 9번 의결기관 집행기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 자 자치단체장 선결처분 나와 있습니다. 됐죠? 선결처분은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예요? 소급하예요? 그때부터 그죠?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그죠? 아주 중요한 이게 왜 자꾸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기본의 법리를 벗어나는 거죠. 행정법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객관식에 요즘에 안 나오죠. 무효든 확인소송에는 뭐가 없어요? 제소기한이 없죠. 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걸 원래 법리대로 하면 소급하에서 다 효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자 2번 불신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시민 의결권은 인정된다는 거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의회 해상권도 인정 안 되죠? 우리 20하고 때는 이걸 인정한 적도 있었어 사실. 됐습니다. 3번 지방 제2요구를 받은 의회가 제적 과반수 출석 사문 이걸 확정되죠.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즉시 공포하는데 며칠? 5일 이때는 5일밖에 없다. 5일 20일밖에 없다 그랬죠. 조례 쪽에는. 그렇죠. 5일이 지나도 안 하면 누가?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한다는 거죠. 자 4번 20일 이내 이유로부터 일부나 수정해서 제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거 시간 엄청 많이 넣어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조례안이나 의견을 이렇게 잡아요. 조례안이 야 나는 7조 8조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야 저는 이게 뭐죠 이유로 해서 뭐 유수를 쓰겠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많이 놉니다. 일부나 수정 안 됩니다. 됐죠? 자 10번 책임운영기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자 정부조직이고 공무원 맞습니까? 맞다 그랬죠 이거?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정부부처형 공기업이죠. 정부부처형 공기업입니다.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단어, 자, 봐봐요. 계급, 직급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커요? 높은 단어는 계급이죠. 계급은, 계급별 정원은 대통령 다음에 뭐요? 부령이겠죠. 그죠? 만약 국무총리 밑에 있을 때는 총리령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 다시 총정원은 어디에요? 대통령. 이거에 여러분, 예, 똑같다 그랬잖아요. 자, 청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이에요. and 조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요. 됐죠? 조례로. 왜 조례로 정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 조직은 법인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하관계라는 거죠. 됐습니다. 3번 직원 임명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일부를 위임할 수, 맞죠? 1번이 맞으면 3번도 맞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책임 운영기관 특별에게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계정 통합 관리는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기재부.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죠? 됐습니다. 책임 운영기관 그냥 잠깐만요. 제가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여러분들까지 운영했나 요즘에 그 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따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 있었지. 그런 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임 운영 기관이. 걔도 학생이죠. 그잖아요. 약간 무슨 관리? 특별한 관리를 받는 학생이죠. 그죠?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1번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시죠. 1번 고공단 진입심사 역량평가. 과거지향적 평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맞습니다. 자, 4급 과장급 쓰세요. 두 개 똑같습니다. 자, 4급 과장급 진입심사. 그죠? 관리직으로 올라가면 이 회 문제 냈는지 다음에 문제 냈는지 인사이동 문제도 냈는데 우리 시험은 일반직으로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9급을 준비하시니까 6급까지는 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기본 원칙가 뭐라고요? 승진 심사입니다. 됐죠? 승진 심사에 승진 심사.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이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만 시험 본다 그러니까. 유독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하고 승진 시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문에는 법 조항에는 승진 심사 또는 승진 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겠죠. 그러면 보공단 4급 위에 보공단을 해봅시다. 보통 이게 보공단이 1, 3급을 모아서 보공단 했죠.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승진 심사하는 데가 뭐라 그랬어요? 중앙 승 그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무슨 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중앙보충심사위원회. 보통보충심사 이렇게. 중앙보통 이렇게 가면 요거는 전부 다 웬만하면 인사에 관련된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인사이트 밑에 있고 요거는 당연히 각 부처에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드디어 6급까지는 일반 계층이라 그러고 5급부터는 이제 관리 계층이라고 해요. 관리 계층. 그러니까 관리자로 승진할 때는 아주 간단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9급이 적고 8급, 7급, 6급이 많아. 여기가 가장 승진 적체가 심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95년 6월 25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해라 그랬죠. 요 이전에는 승진 시험을 봤어요. 95년 이후에는 승진 심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승진 시험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좀 뽑아서 수가 없잖아요. 승진 심사는 너무 인사 비리가 심해서 03년인가 하여튼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렇게 시험을 하라 그랬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개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이게 갈등의 미봉책의 가장 전형적인 예죠. 이거는 이것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진 것도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승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자, 5급에서 이제 4급 들어갈 때는 이 4급이 과장이죠, 과장. 청주시의 4급이 좀 크니까 몇 명은 있겠다. 저기 뭐 분단위로 가면요 1급이 없는 자치단체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는 과장 말고요, 뭐 공무원인데 과장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 높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의 뼈와 살을 다 받쳐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과장급으로 승진 심사를 하는데 이때는 여기 이제 4급에서 고공단 들어갈 때 역량평가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죠? 이제는 5급에서 4급 들어갈 때 다시 그러니까 과장급 진입 승진 심사와 고공단 승진 심사 전에 이도 시험 나왔어요. 역량평가가 사후에 한다, 사전에 한다? 사전에 한다는 거지. 요는 옛날식 스타일이고, 자, 요거 다시 5급에서 4급.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과장직위로의 승진 사전 단계에서 무슨 평가를 한다? 역량평가를 하고, 고공단 진입 이전 단계에서 무슨 평가를 한다? 역량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하게 예외. 6급에서 5급 승진만 승진 심사 또는 승진 시험을 거쳐야 돼요. 하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9급에서 6급까지는 100% 승진 심사 앤드 우리나라에서는 근속 승진까지도 지금 도입되어 있죠. 그죠?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역량평가, 역량인적자원 관리는 무슨 인적자원 관리?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거. 역량 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자를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돼요. 걔들한테 뭘 봐요? 과거에 뭘 얼마나 잘, 이걸 안 보잖아. 야, 뭐 좀 속된 말은 아닌데 흔히 여러분들 쓰는 표현들 하면 뭡니까? 야, 제가 긁었을 때 복권이냐 아니냐 이걸만 보는 거죠. 흔히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포텐을 보죠. 포텐. 뭘 본다고? 그 포텐이 뭐예요, 여러분? 잠재력 이후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역량. 역량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끼야, 끼. 끼. 그죠? 자, 2번. 능력개발 인사관리 위해서 상급, 동료, 하급, 민원인, 다면평가 의무화 맞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08년도 이후부터는 다면평가를 부처 자율로 맡겼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금평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6월 30일, 12월 31일. 왜요? 금평은 몇 급이야? 5급 이하에 하는 거죠. 2번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4번 성과 계약 밑줄
성과 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의 직무와 관련된 자질,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은 한다.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질을 영어로 뭐라 할 것 같아요? 능력은 여러분 당연히 능력 KSA 중에 뭐예요? A지, 1, ability. 바로 요게 A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걔 제목, 좋은 제목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 좋은 자질을 갖췄다 이런 표현 쓰죠. 이게 인사인증에서 이 단어 때문에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죠. 영어로는 그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인사행정은 그냥 요 단어만 그냥 상식으로 인적 자원 관련한 사람을 왜 구하는 거라고요? knowledge, skill. 이게 A가 원래는 이제 ability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attribute, trait가 뭐예요? trait. 참 애매하게 이게 특성 괜찮아요? 특질 괜찮습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뭐 성격 이런 거죠. 이게 다 인간의 내적인 어떤 제가 봤던 책 중에 엄청 멋있는 표현 이런 단어들 한마디로 인간의 내면에 인간만이 가진 자기만의 결, 그렇죠? 마음의 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이걸 지금 이게 우리 법 조문에 뭐라 써놨어요? 자질이라고 쓰는 거죠. 자질.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이 아직 미기출 질문인데 한번 좀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게 의무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2번 가시죠. 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회계 설치 사유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특별회계 설치할 때는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설치 사유가 또 맨날 시험 나오죠. 사자구잖아요. 그죠? 사자구. 사업, 자금, 구분회계. 2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자, 3번 통일성 원칙의 예외. 국회 심의 받는다 그죠? 국회 심의를 받으면 항상 따라오는 두 가지 세트가 뭐예요? 심의 의결 해준 데에서 결산 승인도 해줘야 되죠. 그럼 당연히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4번이죠. 결산 검사. 그래서 국회 승인, 심의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 중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죠. 바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디서 예산이 확정된다?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번 정부 실패에 대해서 틀린 것은 수요 요인은 외부죠. 외부 요인이죠. 그렇죠?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 규제 포획이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가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때문에 단기를 중시해요? 장기를 중시해요?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공급 요인은 내부라고 쓰시고 내부 요인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기술 비효율성, 이걸 X 비율이라고 그랬죠? 종결장치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공식적 상위 목표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내부의 하위 목표를 더 중시합니다. 이걸 내부성이라고 그러죠? 내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의 예죠. 14번
공익 실체설 타당한 지문. 루소 벤담 맞죠?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죠? 루소 벤담. 루소의 일반 의지 아주 유명한 노죠. General Will. 벤담의 공리주의 맞죠? 사익을 모두 합쳐도 공익이 될 수가 없다 맞죠? 공동체 자체 이익으로 그것과 갈등하는 사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네요? 적법 절차 틀렸네.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회자본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요 문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푸트남 등의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경제발전은 물적 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 사람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참고로 세계은행은요 물적 자본이 12%, 사회 자본이 80%,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그죠? 2번 사회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호혜 규범, 결사체 등의 사회적 특징을 말하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개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 자체, 거시적, 미시적이죠. 그죠? 거시적. 개인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시적 차원이고요. 사회가 자체로 가진 것은 거시적 차원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죠. 그 사람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밖에 뛰어나오고 싶으면 우리 와이프가 나가면 뒤진다 인간아부터 해서 주위 동료들이 아이 정세영 이번에 좀 자제해. 나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사회자본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거죠.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4번 약자 보호를 위한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 본격 논의 최근 신국정관리. 여러분도 일부러 틀리려고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행정학은 1970년대죠.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여기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죠. 사회자본은 1960년대부터 논의되었다. OX, X 몇 년도 이후? 1990년대 이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포트남의 기념비적인 논문이 92년인가요? 91년도에 이탈리아 연구에서 나왔어요. 아주 뭐 기념비적인 논문이죠. 포트남은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경제발전의 차이를 물적 자본이 아닌 사회 자본의 차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상향식 정책 집행에 대한 가장 타당한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가정한다. 그것 때문에 대의민주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판. 자, 상향식 집행은 집행자가 정책 집행을 주도한다는 실질적으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쪽이죠.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론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가정하는 것이 상향식 집행이라면 대의민주 원리를 비판한다는 말은 타당한 지문입니다. 그러나 정치행정 이원론을 가정한다는 것은 우리 상향식 집행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은 서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공식적인 정책 목표의 존재와 결정과 집행 단계를 구분하는 단계주의 모형을 가정한다. 위에 말하고 똑같죠. 결정이 끝났고 이제 집행만 문제다. 결정이 끝났단 말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이제 집행의 문제만 남았다. 집행이 결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단계주의 모형이죠. 결정 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는 집행 단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상향식이라고 보기는 틀렸고요. 하향식 집행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3번 집행자는 충실한 집행자라고 가정하며 집행을 좌우하는 사람은 결정자다.
이것도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집행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자,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진화론적 합리성. 자, 4번이 맞네요. 자, 우리 하향식은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또는 수단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을 성공적 집행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와 수단만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적 합리성은 결정이 됐더라도 A, B, C라는 각 집행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진화론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집행 현장에 맞게 적응적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보다 진화, 현장에 맞게 발전하는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행 현장에 있는 요 집행자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할까, 세모로 할까, 동그라미 할까에 대해서 재량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화론적 합리성은 집행 현장에 맞게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진화론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향적 정책 집행과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김영란법 틀린 지문은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언론사, 학교법인, 교직원과 이거 다 포함됩니다. 김영란법이 그래서 언론사에 포함되면서 너무 이게 법이 너무 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2번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금품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맞죠? 대신 화환으로 보낼 때 얼마? 10만원까지. 그죠? 또 농수산물만 몇 만원이에요? 10만원이죠. 한번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법률 부탁해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죠? 이게 부정청탁이죠.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목적 제3자의 고충민 선다는 이 부정청탁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여러분 시민단체 쓰시고, 이 조항에는 시민단체도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다고. 이 시민단체도 부정청탁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공익목적 제3자의 고충민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부정청탁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법 조항이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풀어줘야 돼요. 재정위기단체. 긴급재정관리로 자력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면 재정위기단체로 진행된다. 2번 재정위기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 지방의 의결을 거쳐, 이거 어떡하고 얼마나, 이게 맞춤법 검사 했는데, 그죠? 재정 건전화계획, 행안부 장관의 승인. 3번 2회 이상의 건전화계획 이행사항을 공개한다. 4번 재정위기단체는요, 한도 이내의 지방채 발행과 재정투자, 한도 내에서 원래 자율이었잖아요. 제한된다. 답은 몇 번? 오, 어떻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맞췄네. 재정위기단체를 거쳐서, 그쵸, 자력으로 그제 안 될 때 긴급재정관리를 하는 거죠. 자, 밑에 써보세요. 재정진단 화살표, 재정위기단체 화살표, 긴급재정관리. 아시겠죠? 요런 순서로 합니다. 재정진단을 해서 재정위험이 심각할 때 재정위기단체 조정하고, 자력으로 구제가 안 될 때, 3개월 이상 인건비 안 줄 때, 요런 때는 긴급재정관리에 들어갑니다. 19번 정책 승계에 해당하는 거 요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난지원금 뭡니까?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한 번도 이제는 하지 않았잖아 이런 거. 이건 정책 혁신이지. 정책 혁신. 자, 상위 10%안 줬는데 이제 상위 10% 이건 정책 유지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됐습니다. 자, 이런 조직 3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이 조직을 바꾸는 거의 대부분 정책 승계라 그랬죠. 됐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에 전면 금지하는 건 정책 종결이죠. 특히 이건 뭐예요? 일순간 끝나버리니까 폭발형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정책 종결이 점감형이에요. 천천히 줄여나가는데 일순간 금지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것 중에 요게 그죠? 옛날 그 대학생들은 진짜 뭐 서울 대학생들은 과외로 뭐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었다 그러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자, 20번 갑시다. 통제가 아닌 것은 긴급 배정, 정기 배정, 예비 타당성, 이거 겸직 안 된다 그랬죠? 1번하고 3번 싸움인데 3번이 확실하게 그죠? 재정 통제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재정 통제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걸 뭐 신축성 유지로 보는 극단적인 학자도 몇 명 있는데 재정 통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크게!